오늘 배울 소설은 소현성록이라는 소설인데, 이 소설은 어떻게 보면 그 내용상 스케일이 가장 크다고도 볼 수 있어. 이제 이야기의 중심은 가정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정 소설인데, 가문의 어떤 그 질서를 유지하고 뭐 결혼 같은 가문 내에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가족들 간의 갈등 내지는 어떤 혼인의 장애를 다루고 있는 가정 소설에 해당된다. 뭐 사시남정기나 아니면 그 장화홍련전 뭐 이런 것에서 보면 뭐 계모가 들어와서 뭔가 가정 내 분란을 일으키고 뭐 결혼하는데 장애가 일어나서 결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다 결부되어 있는 소설이고, 또 하나는 여기 나온 등장인물이 어, 전쟁 때 영웅적인 활약을 하고 뭐 하는 그런 내용도 잠깐 비춰져 있어. 이 소현 성록이라는 것은 나중에 소시 삼대록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데, 이 전편에서는 소현성이 주인공이고 뒤쪽에 가면 소시 아들 3대, 그러니까 아들하고 손자 이렇게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가족사 소설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3대에 걸쳐서 이야기가 다소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냥 소현성 이야기가 하나 있고 소시 3대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요 사이에 소현성 이야기하고 소시 3대, 그러니까 뭐 자식들이나 손주나 뭐 부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사이사이에 한 가지씩 간단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걸 단일담이라고 그래. 단일담.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소현성 전에서도 단일담이 등장하는데, 요 단일담과 단일담 사이에 무슨 요괴 이야기라든지, 요괴 전기적인 거, 요괴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가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가문 구성에 관한 것이 간단하게 소개되는 내용들이야. 그래서 요괴가 나오는데 요괴를 어떤 식으로 퇴치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는데, 일단 등장인물이 3대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것이 이제 장편화되는 계기가 된다는 말이지. 자, 등장인물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소현성록이니까 소현성이 주인공이고 일대에 해당된단 말이야. 부인이 3명 있는데 화소조, 석소조, 그 다음에 여서조, 이렇게 3명의 부인을 두고 있고, 부인들과의 결혼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부인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서조는 악행을 저지르다가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소현성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운경이 나오고 운성이 나오고 운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딸 수빙이 나온다. 이들도 결혼 과정에서 많은 어떤 결혼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 운경의 부인은 위소조야. 위소조. 결혼할 때 문제가 생긴다. 근데 운성은 부인이 셋인데 여기 형소조가 있고 명영공주가 있고 그 다음에 소용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둘이 나중에 갈등을 겪게 된다. 마치 사시남정기의 처첩 간의 갈등이라고 생각하면 돼. 결국 운성은 그것 때문에 집을 나와서 방랑의 길을 선택하게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운명은 역시 부인이 여러 명인데, 운명의 부인은 임소조, 이소조, 정소조, 이렇게 3명의 부인을 두고 있는데 역시 부인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마지막 딸 수빙은 최연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또 부부 간의 갈등이 벌어지게 된다. 나중에 운성과 운성, 자, 부인들의 갈등 때문에 집을 낳은 방랑을 선택한 운성, 소현성의 아들이지, 아버지 소현성을 만나게 되고, 소현성은 방랑 아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가지고 영웅적인 활약을 한다. 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알아둘 거는 석소조, 즉 소현성의 두 번째 분이었던 석소조의 딸 하나 나오는데, 이게 이름 수주소조인데, 수주소조가 나중에 왕후가 되는 거예요. 왕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봐야 될 건 뭐냐면 소세명, 그러니까 소현성의 손자겠지. 소세명이 나중에 모반을 일으키게 되고 모반을 일으킨 걸 평정하는 게 바로 소운성 아버지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 소현성전부터 소씨 3대록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굉장히 복잡하지. 양이 많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우리가 그 수능 특강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본문 한번 봅시다. 승상이 두 눈을 높이 뜨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여기 승상은 주인공인 소현선전의 소승상을 말하는 거야. 소현성을 말하겠지. 소현성이 두 눈을 높이 뜨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무리 공주라 그래도 공주. 여기서 공주는 아까 나왔던 명현공주를 말하는 거야. 명현 아들. 둘째 아들의 두 번째 부인이 되겠지. 명현공주. 명현공주. 아무리 공주라고 하더라도 이렇게는 못할 것이다. 곁에 있는 이들은 빨리 공주를 잡아내려라 라고 얘기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공주라는 신분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고 시아버지인 소성현은 지금 공주를 꾸짖고 있는데 이 명현공주의 악행은 자 운성의 첫 번째 부인 형소조, 첫 번째 부인이지. 형소조한테 저지른 악행들을 말하는 거야. 말을 마치니 운성이 궁인과 시녀를 꾸짖어 내쳤다. 그러자 공주가 크게 꾸짖으며 말했다. 악행을 저지른 공주야. 누가 감히 나를 범하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공주의 신분을 믿고 지금 악행을 저지른 상태에서도 뉘우침이 전혀 없다는 거지. 곁에 있는 사람들이 비록 공주를 두려워하였지만 승상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공주를 비박하여 전으로 내려오게 하니 승상이 명령을 내려 공주를 사옥, 여기 사옥은 사사로울 사자를 썼으니까 개인 집에 옥처럼 감옥처럼 가두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개인 집에 있는 감옥에다가 밀어 넣었다. 승상이 즉시 붓과 벼를 내어와 상소를 짓고 이렇게 해서 벌을 주게 됐다. 곧장 묘당이라고 나오지. 묘당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보통 종묘와 명당을 아울러 말하는 거 조상을 모신 곳이지. 묘당으로 들어가 먼저 형부상서 여기서는 그 형부상서가 재판을 관장하는 제일 으뜸인 관리겠지. 반영의를 불러 시아버지를 모욕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법전에서 알아오라고 하고 또 예부상서 오문상을 불러가지고 원래 예부상서라는 건 예의범절을 관리하던 벼슬인데 그 중에 으뜸인 벼슬이 예부상서가 되겠지. 형부상서는 형벌에 관한 으뜸 벼슬을 가진 사람. 오문상을 불러가지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섬기는 예와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대접하는 법을 알아오라고 했다. 이걸 알아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뭐를 어겼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벌을 주려고 했던 거야. 한편으로는 집을 다스리지 못한 죄로 운성을 잡아 감옥에 넣었다. 너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아들도 역시 감옥에 가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주의 행동을 금의부로 적어 보냈다. 여기서는 금의부라는 게 뭐 우리식으로 한다면 의금부를 말하는 거겠지. 죄인들을 막 잡아다가 체포하고 가둬두는 그 부서에 적어 보냈다. 또 상소 하나를 올려가지고 공주의 모습을 진술하여 죽이고자 하는 뜻을 아뢰었다. 아주 최고의 형벌,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 황제가 표문을 보시고 아까 승상이 올린 상소문을 보시고 크게 놀라 급히 부황후와 상의하였다. 부황후가 크게 노여하며 말했다. 감히 자기 딸 공주를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이 그런 거지. 필부 소경은 어떤 사람이기에 나의 공주를 이렇게 핍박하여 업신여깁니까? 자, 부황후 입장에서는 자기 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소승상의 처사에 대해서 몹시 불쾌하게 여기고 있는 거야. 황제가 말했다. 황후는 노여 마십시오 하면서 자 소경은
묘당 대신으로 주도권을 잡아 위엄이 짐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승상의 지위는 여기 자 소승상의 지위는 황제 바로 밑에 있다는 얘기야. 지위가 이렇게 높다는 얘기지. 태자와 여러 왕들이라도 마음대로 처치할 것인데 하물며 공주가 그 슬하에 있으면서 며느리로 있으면서 방자하게 시아버지를 모욕하고 지아비를 죽이려 하니 자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란 말이야. 방자하게 시아버지를 모욕하고 지아비를 죽이려 한다. 바로 이 부분이 소승상이 지금 명현왕후 즉 그 공주를 엄하게 벌하려고 하는 이유에 해당되는 거지. 자 지금 황제의 이야기의 어조를 보면 소승상의 처사는 법대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법대로 소승상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현명한 태도로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라고 부황후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모름지기 공주를 살리고자 하신다면 좋은 말로 소승상을 위로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안 된단 말이야. 살리고 싶다면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봐봐. 좋은 말을 소승상으로 위로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라고 한 이유는 사실 지금 소승상 소성현은 시아버지란 말이야. 시아버지. 그리고 명현 공주는 며느리란 말이지. 그러면 며느리에 대한 처사를 시아버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어떤 질서 이 부분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그 황후한테 지금 황제가 지금 좋은 말로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예에 많지 않게 노여하면 즉 감정적으로 자기 딸을 죽이려고 한다고 부황과 화만 낸다면 반드시 소승상이 운성과 공주를 모두 죽이고 스스로 죄를 청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소승상은 예사 신하와 같지 않으니 보통 신하가 아니라 뭐냐 가볍게 여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지금 소승상은 예사 신하와 같지 않으니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문제는 소승상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지금 황제가 부황후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야. 자, 그 다음에 드디어 8왕을 불러 나가서 소승상을 타이르라고 하시고 답서를 내려 말씀하셨다. 자, 답서. 여기 답서의 내용은 사실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명현황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있는 대로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는 내용의 답서를 내렸단 말이야. 드디어 8왕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답서를 내렸는데 자 뭐라고 돼 있나 볼까? 짐의 자식이 이렇게 폐악하니 짐의 자식 폐악하다는 얘기는 막 윤리 도덕 막 그런 도리를 다 어그러뜨리는 거지. 법은 인정이 있을 곳이 아니니 경은 마음대로 처치하라. 경의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운성은 죄가 없으니 용서하고 형씨를 상원위에 봉하니 이전과 같이 하지 말고 공주는 국법으로 다스려라. 그러니까 지금 소승상의 처분에 대해서 법대로 처리하라고 얘기한 답서의 내용이 여기 지금 나와 있다. 그리고 형소조를 상원위에 봉하고 그다음 명현공주를 국법대로 법대로 다스려라. 이게 답서의 내용이야. 소승상이 전교를 듣고 전교를 보통 임금이나 황제가 내리는 것 신하한테 전교를 듣고 화가 잠시 가라앉았으나 사람들에게는 공주를 아직 본부 옥에다 두고 금입으로 옮기는 것을 천천히 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 공주를 감옥에 그냥 가두고 금입으로 보내는 것을 잠깐 보류했단 말이야. 이때 8왕이 상의 명령을 받고 여기서는 황제를 말하는 거야. 황제의 명령을 받고는 소승상을 찾아와 보았는데 소승상이 얼굴에 노여움이 어리어 다만 살해하며 말하였다. 자, 8왕이 뭐라고 했냐면 승상은 국가의 대신일세 어찌 작은 혐의로 이런 말을 하는가 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잠깐만. 여기 지금 빠진 부분이 있구나. 미안해. 뭐라 그러냐면 저는 황족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거늘 어찌 대왕께서 와 보십니까? 그래서 설득하러 지금 온 목적은 설득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파랑이 미소를 지으며 지금 금방 했던 거 승상은 국가의 대신이다. 일단 지켜 세웠어. 승상은 국가의 대신일세. 어찌 작은 혐의로 이런 말을 하는가? 그러면 국가의 대신이면 높은 지위에 있는데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작은 혐의로 이렇게 명현 공주를 처분하고 운성을 벌하려 하는가 그랬더니 소승상이 잠자코 대답하지 않았다. 파랑이 조용히 말했다. 명현 공주가 죄를 지은 것은 소홀히 할 일은 아니나 일단 벌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고 황상의 낯을 보아 황제의 얼굴 보아 용서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줄 것이 목적이지 설득의 목적은 명현 공주를 좀 용서해 주라라는 얘기야. 소승상이 오래도록 깊이 생각하다가 말했다. 원통한 것은 신의 부모를 욕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지. 원통한 것은 신의 부모를 욕한 것. 이게 이제 최고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지. 그지? 그런 일들을 능히 용서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신의 부모를 욕한 거. 이거는 능욕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공주가 지은 죄. 자, 여기서 지금 이 부분에서 가장 강조한 거는 가족 제도, 특히 가부장적 권위라고 해야 되겠지. 가부장적 가족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무너뜨린 공주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고 소승상이 갖고 있는 가족 제도의 어떤 질서 유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지금 보여준 거야. 파랑이 웃고는 말했다. 진실로 공의 말이 옳지만 어찌 마땅한 임시방편이 없겠는가. 자, 일단 찬성했단 말이지. 상이 이미 법을 허락하셨는데 공이 감격하여 인정을 두지 않으면 군신의 도리가 어긋나는 것일세라고 했어. 상이 이미 법을 허락했다. 여기 상은 황제라고 아까 얘기했지. 황제가 이미 법을 허락했다. 법대로 처리해라 라고 했으니까 공이 감격하여 인정을 두지 않으면 여기서는 지금 벌하려고 하는 게 며느리란 말이야.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니까 군신의 도리를 어긋나는 거다라는 얘기는 황제가 이미 허락했다. 너를 믿고 허락했단 말이야. 그러면 너도 그거에 마땅한 어떤 그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야. 소승상이 흔연히 웃고 아주 기쁘게 웃고 칭찬하고 사례하며 말했다. 마땅히 대왕의 말씀을 받들만 하지만 일의 풍속이 교하는 것에 관계하니 능히 존명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게 지금 공주가 부모를 욕보인 것은 당연히 고쳐야 될 거야. 당대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가부장제의 질서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행동 규범에 어긋났기 때문에 존명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파랑이 기뻐하지 않으며 말했다. 왜냐면 설득하러 왔는데 설득이 안 되잖아. 내가 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그대가 장차 공주를 죽이고 무슨 면목으로 성상이랬으니까 황제지. 자, 성상께 조회를 드리고자 하느냐. 소승상이 다시 대답했다. 제가 비록 잔인하고 악하나 승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 소승상 황제 밑에 강상의 죄인을 없애고 여기서는 강상의 죄인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를 어긴 그런 죄인이니까 여기서는 공주를 말하는 거야. 명현공주를 말하는 거고 없애고 임금을 뱉는 것은 그 법을 무너뜨리는 바가 없습니다. 자, 법대로 한 거니까 무너뜨리는 게 없다. 그러니 성상은 어찌 사사로운 정으로 신하를 꾸짖을 것이며 내가 또한 부끄러운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법대로 했단 말이지. 가부장제의 가족제도의 질서를 지키고 법대로 처리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상은 나를 함부로 꾸짖지 않을 것이다. 파랑이 잠자코 말없이 돌아갔다.
설득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소승상이 곧 형부 상서를 불러가지고 운성과 공주의 죄에 해당하는 법을 알아오게 하고자 하였는데, 아까 불렀단 말이야. 장자 운경이, 장자라는 얘기는 큰아들을 말하는 거야. 운경이 들어와 말했다.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글을 보내시어 회보를 알아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회보니까, 자, 물어보고 가서 할머니가 물어보고 와서 나한테 얘기해라 라고 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거야. 그래서 운경이 아버지한테 와서 물어보고 할머니한테 전달하겠지. 드디어 소매 가운데에서 꺼내어 받들어 드리니, 자, 그러니까 편지를 썼네. 할머니가 소승상 빨리 꿇어앉아 두 손으로 받아 공손한 태도로 보았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너의 일, 여기서 너의 일은 소승상, 아들이지, 그지? 할머니 입장에선 소승상이 공주를 처형하는 일, 비록 옳지만, 다 옳다고 얘기했어. 공주의 사람됨은 네가 평소에 아는 바인데 어찌 따지겠냐. 원래 그런 애인데 모름지기 늙은 어미의 말을 받아들여 운성을 풀어주고, 손주지, 그러지? 할머니 손주, 둘째 손주 운성을 풀어주고 그의 부인인 명령공주를 죽이지 말라는 편지를 보여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소승상이 이걸 읽고 반응하면 여기 운경 장자 큰아들이 할머니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야. 소승상이 다 본 후에 능히 거역하지 못해 자기 어머니가 저렇게 공주를 죽이지 말고 운경도 풀어주라는 걸 거역하지 못해 드디어 머리를 숙이고 깊이 생각하는데, 자, 구승상은 여기서 소성현의 사촌형이야. 사촌형. 구승상이 앞에 나와 말하였다. 뭐라 하느냐면, 어찌 형의 도량이라는 게 뭐 마음 씀씀이야. 어찌 주저할 뜻이 있겠습니까? 소승상이 드디어 어머니의 글을 보고 말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이와 같으니 제가 실로 거역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은 따르기로 했네. 공주를 무사히 놓아주면 황제의 친척과 혈족의 교만함과 패악함을 도두며 삼강의 법도를 해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는 지금 구승상이 지금 소승상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자, 어머니 가르침이 아니구나. 미안해. 여기지. 소승상이 드디어 어머니 글을 보고 말하였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황제가 지금 공주를 운성을 풀어주라고, 용서해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강법도가 해이해지는 것이니까 나는 법대로 처리하겠다. 얘네들을 처벌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랬더니 구승상이 탄식하며 말했다. 형은 이른바 충과 효, 뛰어난 절개를 지닌 군자입니다. 드디어 권유하여 말했다. 저는 구승상이지, 영존당 태부인과는 자주 왕래하여 숙모와 조카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지금 소승상의 어머니가 태부인이란 말이야. 얘는 소승상의 어머니야. 그리고 구승상과는, 지금 구승상이 얘기하는 거야. 소승상의 어머니하고 자주 왕래한다. 그래서 숙모와 숙질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보통 숙모와 조카 간의 관계에 있다. 숙모께서 어찌 형을 잘못된 방법으로 가르치겠습니까? 자, 여기 숙모는 소승상의 어머니고, 운성을 풀어주고 공주를 죽이지 말라고 한 그 편지의 내용, 그게 형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은 모름지기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숙모의 말을 따르십시오. 어머니의 말을 따르십시오. 그런 얘기야. 소승상이 좋아하지 않으며 마지못해 즉시 명을 내려 운성과 공주를 다 본부 옥중에 가두고, 야, 죽이라고 하던 의논을 그쳤다.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자, 소승상은 용서하고 싶지 않다. 소승상은 운경과 둘째 아들 며느리 명현공주를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용서하게 된다.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마지막엔 용서하게 된단 말이지. 이유는 여기 지금 소승상의 어머니지. 어머니의 명령이라고 할까, 부탁이라고 할까, 이거를 거절할 수 없었기에 용서하게 된다. 결국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용서하게 된다. 자식으로서 어머니의 말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7왕과 8왕 두 사람이 들어가서 아뢰자 황제는 기뻐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어머니의 부탁, 간절한 부탁의 편지에 따라서 소승상이 아들, 둘째 아들과 며느리, 그 폐악질한 며느리를 용서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이야. 자, 그럼 이건 가족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족사 소설에 관련된 내용이겠지. 이 부분 순우기각의 내용은 갈등 원인은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은 소성현이고 소성현과 뭐 중심은 명현공주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여기 운성이라는 둘째 아들도 사실은 못마땅하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종의 갈등 관계로 봐야 되겠지. 소성현은 이 지금 가족 내 질서를 굉장히 가족 내 질서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고 이게 이제 가부장제의 권위고 가부장적 권위를 중시하는 인물로 등장한단 말이야. 아무리 가족이고 자식이라도 며느리라도 가족 내 질서를 어긴다면 법대로 처벌하려고 하는 아주 강직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뭐 효를 실천하는 자식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소성현록을 한번 중요한 걸 한번 정리해 볼까? 자, 1번부터 한번 정리. 자, 이거는 국문 소설이다. 한글로 되어 있는 국문 소설이고 가문을 중시하는 가문 소설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처음에 스토리 할 때 전쟁에서 소성현과 운경 둘째 아들 운경이 나가서 전쟁에서 영웅적인 어떤 활약을 하기 때문에 영웅적인 내용도 나오고요. 굉장히 상징적이다라는 의미도 있어. 상징적이야. 자, 그 다음에 고전소설답게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뭐 일반적인 시점하고 다르지 않다. 다른 소설하고. 배경은 17세기. 조선 후기 정도 되는데 문제는 공간 배경이란 말이야. 공간 배경이 여기는 중국으로 설정돼 있어. 여기 지금 서울로부터 도성으로부터 좀 떨어진 변두리 자운산이라는 그런 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자, 내용상 보면 여기 나온 공주는 자기가 폐악질을 했는데도 뉘우침이 없는 어떤 오히려 공주라는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악행을 갖다가 뉘우침이 없는 인물로 나와. 여기 공주 며느리지 당연히. 그 다음에 가부장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유교 사상도 강조돼 있고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 규범도 굉장히 강조가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캐릭터로 본다면 여기 소승상으로 나온 소성현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다. 그냥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소승상 공주를 잡아둔 다음에 법적인 근거를 따진단 말이야. 법적 근거에 의해서 처벌하려고 한단 말이야. 굉장히 신중한 면을 보인다. 그 다음에 황제의 전교를 받고도 전혀 용서할 마음이 없었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소승상은 자 효라고 얘기해야 되지. 어머니에 대한 효는 지극하지. 편지를 받을 때도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공손히 받고 효심이 아주 깊은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설득이라면 설득. 그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해 주는 것도 어머니의 간곡한 편지, 부탁 때문에 용서해 준단 말이야. 그런 거는 전부 효심이 지극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자, 이런 가족 내 이야기를 다루는 소현성록이구나. 소현성록의 내용이었어. 자, 그럼 문제 풀면서 확인하도록 할게. 자, 1번 문제 봐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내용 물어본 거야. 1번 황제는 다른 신화의 차이점을 근거로 소승상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했다. 이거 본문에 나온 거지, 그지? 뭐라 했냐면 예사 신화와 같지 않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고. 2번 구승상은 자 소승상의 사촌형인 구승상은 태부인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숙질간이라고 아까 얘기했고 소승상에게 태부인의 명을 따를 것을 권유 설득하고 있다. 파랑도 친왕도 여기 구승상도 모두 용서해 주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것도 맞았고 2번 맞았어. 3번 부황후는 자 명현공주와 어머니
공주를 죽이라는 소승상의 상소를 근거로 해서 승상이 공주를 업신여긴다고 감정적인 어떤 반응을 보였지. 그래서 황제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게 아니다. 예사 신화와 다르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하게 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맞았고. 4번 소승상은 황족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자신이 찾아온 이유가 황제의 부탁 때문인지를 파랑에게 묻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파랑과의 관계. 파랑이 있잖아. 자신은 황족에게 죄를 지은 사람인데 어찌 찾아왔느냐고 묻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황제의 딸인 공주를 처벌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 그 얘기는 분명히 했는데 황제가 부탁했느냐, 이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찾아왔느냐라고 물어본 건 있지만 황제가 부탁해서 찾아왔느냐라고 구체적으로 묻고 있지는 않다. 4번이 틀렸네. 5번 파랑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 지켜야 도리를 근거로 소승상이 인정을 베풀어 공주를 용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본문에 나오지, 그지? 이미 황제가 벌할 것을, 법대로 처리할 것을 인정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황제는 소승상 그 신하를 믿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믿음에 보답해서 공주를 용서하는 게 어떠냐라고 권유하고 설득하고 있으니까 내용이 맞다고 봐야 되겠지. 정답은 4번은 내용이 잘못됐지, 그지? 황제는 부탁한 적이 없으니까. 자, 2번으로 갈게.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역은 소승상에게 타을이라고 내린 답서란 말이야. 답서인데 여긴 법은 인정이 있을 것이 아니라 경은 마음대로 법대로 처리하라라고 얘기한 거고, 국법으로 다스리고 운성 둘째 아들도 용서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니은은 소승상의 어머니가 용서해 주라고 하는 편지야. 그럼 내용을 보면 기역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법대로 처리하라. 니은은 아무리 법이 좋지만 그래도 자식과 며느리인데 용서해 줘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지. 자, 1번 봐봐. 기역은 공주에 대한 처형을 서두르라는 의도, 니은은 공주에 대한 처형을 철회하라는 의도를 담고 있다. 서두르라고 한 적은 없지요. 자, 서두른 게 아니라 법대로 처리해라. 경의 결정을 믿는다, 뭐 이런 뜻이야. 2번 기역은 공주를 향한 소승상의 분노 전혀 없고요. 니은의 공주와 관련된 소승상의 걱정이 해소되는 계기, 걱정을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겠지.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해 주라고 어머니가 하니까. 3번 기역은 법의 근거를 두고 있고 처형을 결정하라고 그랬고, 니은은 인정에 호소하고. 아까 설명에 나왔던 내용하고 동일하네. 법의 근거를 둔 거 하나는 며느리하고 자식인데 그래도 용서해 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당부하고 있는 내용. 정답은 3번이고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내용의 글들이라고 반대의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역은 이성, 니은은 감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4번 기역은 공주와 황제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말라 그랬어. 관계는 무시하라 그랬어. 여기는 여부라 그랬는데, 그러면 공주하고 황제의 관계면 아버지하고 딸 관계인데 그거 감안하면 처벌하면 안 되겠지. 니은은 공주와 운성간의 관계, 이건 부부 관계니까 이것도 아니란 말이야. 부부니까 살려줘, 이건 아니란 얘기지. 5번 기역은 법이 지켜야 할 이유를 언급하며 공주를 처형해야 한다는 점, 니은은 공주의 신분을 언급하며 공주를 처형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니은은 공주의 신분하고 관계없고, 그 다음에 법을 지켜야 한다, 이거는 맞는데 여기서는 승상한테 맡긴 거지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까지 언급하진 않았다는 얘기. 전부 틀렸어. 정답은 3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해석이 틀렸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사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현 성록은 가부장제의 가족들과 확립된 17세기, 아까 배경이 17세기라고 그랬지. 이 작품에서 소현성의 가족 구성원이 겪는 갈등, 소현성의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해결됐어. 편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이 둘은 모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유교 사상, 그 다음에 가정 내의 대소사는 남성 가장이 정한다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의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다. 또한 황제의 딸인 명현공주와 소시가문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 서사는 왕권보다는 가부장제 제도에서는 가부장제 권위가 더 중시되고, 이 과정에서 가부장제
가부장적 가문의 질서 유지를 필요한 유교 사상과 가족 구성원의 행동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 이런 이유로 이 작품은 당대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와 행동 규범을 제시하는 수신서. 자,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그 실천하는 수신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평가까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 중에서 틀린 거 찾는 거야. 1번.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 소승상이 형부와 예서상부를 불러들여 지시했어. 당시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행동규범이 법전에 수록될 정도로 중시돼 있다. 자, 여기 법전에 수록될 정도로 중시됐다. 그러면 위에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지. 자, 질서주의. 자, 여기서는 왕권보다도 가부장제 권위가 중시됐는데 어느 정도 중시됐냐면 예부상서, 형부상서에게 그것의 근거를 찾아오라고 할 만큼 법전으로, 즉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 그만큼 중시했다. 자, 그 다음에 2번. 맞았지. 2번. 공주가 시아버지를 모욕했어. 지아비를 죽이려 했어. 그러면 이건 폐악이지. 그지? 공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승상을 위로해야 한다는 황제의 말을 통해서 왕권보다는 가부장제 권위가 중시돼 있다. 똑같이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되겠지. 그지? 법전이라는 거 아까 1번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내용은 없지만 법전에 수록된다는 것은 형부상서를 먼저 연락했다는 게 알렸다는 게 바로 법적 근거를 찾은 거니까 법전에도 수록돼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1번 맞았고 2번 같은 경우에 지금 정확하게 보기에 나와 있는 거야. 3번. 황상의 체면보다 부모를 욕한 일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황제보다 부모란 말이야. 팔왕의 제한을 물리친 소승상의 모습을 통해서 왕권보다 가부장제도의 권위를 중시하는 인물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겠지. 왕권보다 가부장제 권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럼 보기에서 현성전에서 보기의 내용은 왕권보다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권위를 중시한다. 요게 이제 여기에 또 나왔네. 겹쳤네. 가부장적 권위제도 권위 중시 또 나왔어. 이거 지금 3번도 위에서 말한 거하고 똑같이 저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지. 보기의 내용 중에 이 부분하고 같은 내용이다. 자, 4번. 공주를 죽이는 일이 풍속을 교화하는 것과 관련됐다. 소승상의 말을 통해서 교화시키는 거다. 풍속. 그러면 그의 어머니를 욕보인 공주의 행동은 당대 사람들이 지켜야 될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행동 규범에서 어긋나는 거니까 이걸 가르치고 고쳐야 된다는 게 교화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행동 규범 어긋나면은 교화시켜야 된다. 위에서 행동 제시하는 수신서라고 얘기했어. 여기 이것이 가족 구성원들이 지켜야 되는 행동 규범이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이거 맞았네. 5번. 삼강의 법도를 해이함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글을 본 후 공주의 처벌에 대해서 멈추는 소승상의 모습을 통해 벌써 틀렸네. 소승상이 처벌을 멈추는 이유는 자기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 효심 때문이라고 그랬지. 여기서 말한 대로 공주의 처벌을 멈춘 게 삼강 법도의 해이함을 걱정하는 어머니 때문이 아니고 어머니가 설득한 내용은 자식이고 며느리다 라는 어떤 인정에 호소하는 거지. 삼강법도가 해이해졌기 때문에 용서하라 그런 내용은 없고요. 인물들 사이의 해결 과정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가치관의 판단 기준의 준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틀린 설명이지, 그지?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가치관의 판단 준거. 자, 준거는 남성 중심이라고 그랬지, 남성 중심.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승상이 판단하는 거란 말이야. 뭘 판단하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에서 판단이 되는 근거는 소승상이 봤을 때는 공주가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에 대해서 악행을 저지른 거,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준거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잘못 말했는데 뭘 잘못 말했냐면 판단 근거는 가능해. 할머니에 대해서 악행을 저지른 거. 하지만
어머니가 소승상한테 상강법도가 헤어진다 이거를 걱정했다면 용서하면 안 되겠지. 그럼 소승상은 그 자신의 처벌을 멈추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내용이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지. 정답은 5번이 틀렸다고 보면 돼. 자, 소현성전 내용인데 사실은 내용이 좀 복잡해. 그러니까 앞에 처음에 가족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하니까 먼저 그 부분을 이해하고 나서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질 거야.